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바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을 갖고 재수술을 했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환자분은 저한테 내원을 하였을 때 코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어 있고 또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고 코끝은 하방으로 떨어져 있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미간 자체가 많이 부어서 이마에서부터 미간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라인 없이 이마에서 곧장 코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부어있는 구축코, 염증코의 모습의 소견이었습니다. 환자분 CT 소견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리콘이 한 중간에 떠 있게 되고 이 실리콘 자체는 한 3-4mm 정도가 되는데 환자분의 실리콘이 코뼈로부터 약 한 3-4mm 정도가 이제 떠 있는 소견과 또한 실리콘에서 피부과의 거리가 한 3-4m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었고 부어있는 소견 정도가 좀 관찰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환자분께 들어간 실리콘은 한 3mm 짜리 밖에 되지 않지만 위아래로 부어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거의 콧대가 한 1cm 넘게 높아진 그런 소견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끝의 하단에서는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제 기증연골의 석회화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는 이 이마뼈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있는 요 위치에 하얗게 이제 코뼈가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특이하게도 코뼈의 모습이 관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소견이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이제 3D CT를 이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환자분은 양 눈 사이에는 이 코뼈가 정상적으로는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있고 이 전부가 코뼈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가로로는 한 1.5cm, 세로로는 거의 한 1.7cm 정도 코뼈의 결손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코뼈에 절골을 했다 또는 매부리를 교정했다 라고 표현만 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에서 생각보다 이제 염증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왜 염증이 많이 생기는지를 이제 거꾸로 유추를 좀 해보면 코뼈의 바닥 부분에 연골과 그리고 이제 점막 성분이 이제 남아 있어서 실리콘 공간과 코 안쪽 콧구멍 쪽의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분리하지 않고 이제 코뼈를 절골을 하거나 매부를 잘라내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점막이나 연골이 전부 다 손상이 되면서 실리콘이 들어있는 공간과 콧구멍 안쪽에 있는 공간이 뚫려버리고 그 뚫린 공간을 통해서 세균들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분께서 이제 염증이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는 이 바닥 쪽의 구조물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또는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바닥 쪽에 있는 점막이 손상을 입고 거기로부터 세균이 침입을 해서 염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CT의 소견이었습니다. 환자분 제거 시 수술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제거하자마자 가운데로 보이는 이제 두꺼운 조직이 이제 기증연골이고요. 귀 주변으로 위쪽으로 실리콘이 들어있던 공간인데 열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미간에 부어있는 부분을 누르자마자 노란색의 화농성 보름이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코어에서 제거한 재료를 보면 실리콘과 귀연골 그리고 기증연골 길쭉한 것들이 이제 안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하였고 어떤 세균이 들어있었는지 그 세균에 맞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균 검사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수술을 한 3년 전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했었고 특별히 이상은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1년 전부터 왼쪽 콧대가 조금씩 빨개지는 것 같았는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콧대가 좀 두껍다, 부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셨던 분이었고 사실은 이제 특별히 아프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 없이 모양 불만족으로 내원해서 수술을 하려고 원래는 오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CT와 이제 코의 소견을 보고 염증코다. 그래서 재수술은 불가하고 이제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이었고 환자분이 이제 음주를 좀 좋아하는 분이어서 제거 수술을 하고 앞으로 이제 재수술 하기까지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재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차근히 준비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분이었고 환자분도 적극적인 협조하에 음주 완전히 이제 중단을 하시고 또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충분히 복용을 하고 또 생활 패턴도 잘 조율을 해서 수술 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같이 두 번째 수술에 임했었던 분입니다.
부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염증 보형물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구축이 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모양이 이상하지 않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한 6개월간의 이제 회복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수술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자분 수술 전에는 앞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미간이 부어있고 콧구멍이 매우 들려있고 비대칭이 되어 있으면서 코끝은 하방으로 처져 있던 부분이 수술 후에는 미간의 시작점이 정갈하게 잘 잡혀있고 콧대의 너비도 부었던 모습이 전부 가라앉았고 또 코끝에와 콧구멍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코 모양이 잡힌 모습입니다. 측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마에서 부어서 들어가는 지점 없이 코끝으로 이어지는 어색한 모습이었다면 수술 후에는 이마에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움푹 들어가 있다가 코끝으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콧날개의 방향도 사진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방향이 하단으로 빠져 있는 것과 코끝과 콧구멍에 그리고 비주의 이 관계들이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또한 콧구멍의 하단에서 보았을 때는 양쪽 콧구멍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바닥으로부터 코끝으로 11자로 길쭉하게 늘어진 모습이었다면 수술 후에는 양쪽 콧구멍이 동그랗게 그리고 비대칭이었던 것도 잘 교정이 됐고 또 찝혀있던 콧구멍 모서리도 이제 잘 교정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수술 중간에 확인했었던 바로는 콧뼈가 완벽하게 결손이 돼 있었고 그 부분이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3달 안에 다시 이제 염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부 다 제거를 했고 비중격도 완전히 결손이 되었던 케이스를 비중격 제거하면서 모양을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콧구멍 찌그러진 것들을 피부 이식을 해가면서 교정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부었던 콧대를 낮추고 코끝을 조금 연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의 상황에서는 이제 재난과 같은 상황이었었고 하나하나 분리해 가면서 차분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정을 했었던 케이스였고 다행스럽게도 다시 코 안의 구조물이 무너져서 염증을 다시 유발하고 부작용이 또 생기고 이런 과정 없이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지금 한 약 1년 정도가 경과된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염증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거를 나중에 또 생기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플랜에 대해서 이제 잘 세울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도 뭐 염증이 생겼으니까 뺐고 나중에 재수술합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다시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케이스가 코뼈의 결손으로부터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과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는 이물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서 음주가 좀 반복적으로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까지 컨트롤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10중 8구는 다시 이제 염증이 생겨서 또다시 구축으로 고통받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염증의 원인과 그리고 이유 그리고 다른 가능성 있는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케이스고 저뿐만 아니라 재건 수술을 잘 하시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수술을 하고 있으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원장님이신지 꼭 보시고 상담을 깊게 나눠서 앞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